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사카 시내를 조금 벗어난 곳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오사카시와 교토시 사이에 나가오카 쿄시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산자락에 있는 요코쿠지라는 절이랑 바로 근처 오야마자키 정에 있는 아사히 그룹 오야마자키 산장 미술관을 보고요. 그리고 오사카시 남쪽에 있는 스미요시 주택이랑 그 근처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우메다역 근처에 있는 숙소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캐리어를 우메다역 물품 보관함에 넣어둔 뒤에 요코쿠지로 출발했어요. 요코쿠지라는 절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 한국에서 여행 정보를 찾으면서 우연히 구글맵 여기저기를 막 눌러봤었는데 갑자기 이 사진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알잖아요. 사진만 그냥 예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냥 못 본 척 하려고 했는데 자꾸 생각이 나길래 모르겠다 한번 가보자 하고 여행 코스에 넣었죠. 게다가 대중교통으로 가는 방법도 찾질 못해서 그냥 근처 역까지 전철로 간 뒤에 택시를 탔어요. Excuse me. 横くじでお願いします。横口ね。はい。 절에 입장료를 내면 시간표 같은 걸 나눠주는데요. 이 시간에 맞춰서 그 사진에서 봤던 곳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에 맞춰가면 드디어 포토존... 절에서 이런 단어를 써도 될까요? 여하튼 거기, 그 건물에 입장하게 되는데 1층과 2층에서 모두 경치를 감상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1층, 2층 모두 너무 좋았어요. 심지어 영상 편집하면서 보니까 실제 경치가 오히려 더 예뻤던 것 같네요. 절에 진짜 사진 찍으러 가도 되는 거예요?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이 공간의 입장에서 어색하게 쭈뼛쭈뼛 하고 있으면 직원분들이 다가와서 어느 각도로 사진을 찍으면 되는지까지 친절하게 지도해 주신답니다. 그리고 절 뒤쪽으로 작은 산책길도 있는데 여길 걸으면서 보는 풍경도 참 예뻤어요. 다음에 들른 곳은 아사히 그룹 오야마자키 산장 미술관이에요. 사실 이곳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산장 미술관이라는 이름에서 오는 그 뭔가 있잖아요. 호기심을 자극한다고 해야 하나? 저는 산장이라는 단어를 써본 기억조차 최근엔 없거든요. 그래서 산장은 어떤 곳일까? 그걸 미술관으로 만든 곳은 어떤 느낌일까? 그게 궁금했죠? 이 미술관은 1917년에 사업가 쇼타로 카가의 별장으로 지어진 곳인데 1932년쯤에 한 번 더 공사를 해서 지금의 본관 형태를 갖춘 것으로 추측하더라고요.
그 후에 몇 번 소유자가 바뀌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이 노후화되니까 이 별장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자는 이야기가 나왔었나 봐요. 근데 지역에서 이곳을 보존하자는 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토부와 오야마자키정 그리고 아사히 그룹이 힘을 합쳐 미술관으로 개조했다고 해요. 별장을 미술관으로 개조하면서 별관을 2채 지었는데 첫 번째 건물이 모네의 수련이 전시되어 있는 지하 보석함, 그리고 두 번째 건물이 꿈의 상자예요. 두 별관은 모두 본관이랑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일단 지하 보석함은 딱 봐도 안토타다오입니다. 저 아시죠? 스타일의 건물로 노출 콘크리트에 본관에서 별관으로 입장하는 길이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가는 듯한 그런 기분의 전환이 일어나는 곳인데, 두 번째 별관은 통로부터 이미 유럽 정원 분위기가 물씬 풍겨서 여기 누가 설계했을까 궁금해졌는데 엥? 또 안도타다오 건축가더라고요. 근데 왜 평소 스타일과 다르게 디자인한 걸까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니 이 별관이 있던 자리가 건축주 쇼타로 카가가 난초를 키우던 온실이었대요. 그리고 별장을 처음 지을 때 쇼타로 카가가 유럽에서 봤던 풍경을 참고해서 전체적인 디자인이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곳도 만들어질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 공식적인 자료는 못 찾았지만 제 멋대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그만큼 이곳이 좋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나름의 반전이 있어요. 이 미술관은 전시 내용에 따라 입장료가 바뀌는 곳이고 제가 갔을 땐 입장료가 1,300엔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좀 실망했어요. 제게는 1,300엔이 비싼 관람료로 느껴졌습니다. 만약에 관람료가 더 저렴했다면 좀 더 좋게 봤을 거예요. 제가 아쉽다고 느꼈던 이유는 첫 번째, 당시 진행하던 전시에 제가 관심이 없었고, 두 번째, 생각보다 건물이 작은 편이라 볼거리가 많지 않았고, 세 번째, 제가 오 좋다 라고 생각했던 건 모네의 수련이 유일했는데 모네의 수련을 보기 위해 오사카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오면서 1,300엔을 쓴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간다면 유료 입장은 안 할 것 같아요. 대신 좋았던 것도 있어요. 미술관에서 역으로 데리러 오는 무료 셔틀을 운행하지만 작은 봉고차 사이즈이기 때문에 한 대 정도를 그냥 보내야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줄을 섰다가 셔틀을 한 대 보내야 했기 때문에 에이 그냥 걸어가자 하면서 걸어갔는데 미술관까지 가는 길에 언덕이 있긴 하지만 오사카 시내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 있어서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정원이 예뻐요. 산장 건물 근처에 산책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여기를 걷다 보면 도시의 번잡함이 싹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별장을 지었던 초대 건축주의 마음을 이해해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미술관 건물에 입장하지 않아도 공짜로 즐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근처에 좋은 식당이 있었어요. 역 근처에 있는 산쇼테이라는 텐동집인데요. 작은 마을의 조용한 식당인 줄 알았는데 브레이크 타임 직전인 1시 반에도 계속 손님이 들어오는 인기 있는 곳이더라고요. 참고로 텐동의 튀김은 바삭바삭한 느낌보다는 잘 쪄서 촉촉한 식감의 음식이었고 직원분들이 따뜻하게 반겨주는 분위기도 식당을 더 돋보이게 했어요. 바에 앉아서 먹으면서 요리사분에게 여기엔 어떤 손님이 오시냐고 떠듬떠듬 영어로 여쭤봤는데
손님의 90%가 일본인이고 나머지가 관광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근처에 들르신다면 한 번쯤 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곳은 코하마역에서 가까운 숙소인데 바로 전에 숙박했던 우메다 숙소랑 비교하면 거의 50%인 가격이라서 좋았어요. 숙소는 작은 2층짜리 건물로 위에는 방이 2개 있고 1층에 작은 주방과 화장실이 있는 구조여서 예전에 가마쿠라에서 머물렀던 숙소도 생각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가마쿠라에서 체크아웃 할 때 1, 2층을 왔다 갔다 하는 숙소에는 안 가야지 다짐했던 것 같은데 이번 숙소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다음에도 또 예약 버튼을 누르고 있겠죠, 아마? 숙소를 옮기게 된 건 바로 스미요시 주택 때문이에요. 이 근처에 머물면서 동네를 천천히 둘러보고 싶었거든요. 실제로 주택을 보니까 그 교과서에서 많이 봤던 그림을 직접 본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기분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마치 모나리자를 직접 본 느낌? 특히 책에서 본 스미요시 주택은 컬러가 없는 흑백 사진에 늘 정적인 모습이었는데 실제로는 다른 집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고 햇살이 바뀌는 모양에 따라 벽에 들이우는 그림자도 시시각각 달라지는 게 그냥 돌덩이가 아니라 진짜로 존재하는 거였구나 싶은 그런 이상하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리고 이 집을 단번에 유명하게 만든 요소 중 하나가 집 안에 있는 중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요새도 건축주분께서는 비 오는 날 집안에서 날씨를 즐기시는지 궁금했어요. 스미요시 주택에서 조금만 걸으면 근처에 스미요시 대사가 있는데요. 일본의 신사라는 단어는 익숙한데 대사는 뭐지? 하면서 찾아보니까 신사들 중에서도 역사적, 종교적 의미가 남다른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어로 검색해보니 그랜드 템플이라고 소개하는 자료도 있었고요. 천천히 산책하면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신사 부지 안에 있는 빨간 다리를 발견했는데 워낙 눈에 띄게 생겨서 그런지 구글 리뷰에도 이 다리 사진이 많았어요. 나름의 랜드마크 같아요. 사실 전 스미요시 주택이 사람 이름에서 따온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김씨 주택 같은 느낌으로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좀 전에 봤던 스미요시 대사 이름을 따서 동네 이름도 스미요시가 되고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주택도 스미요시 주택으로 불린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경주 불국사가 있는 동네가 불국동이 되고 그걸 따서 불국주택이라고 부른 느낌이겠죠? 그리고 이 동네는 우메다역에서 전철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
우미다역 근처 숙소와는 다르게 진짜 사람들이 사는 주거지 같았어요. 그래서 특히 하루 일정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올 때 진짜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나더라고요. 아, 또 근처에 마트도 여러 곳 있었어요. 저는 그중 3군데에 가봤는데 도시락이나 간식거리를 저렴하게 팔아서 이것저것 사 먹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근처에 오시게 되면 여기 한번 들러보세요. 아와겐이라는 제과점인데요. 2019년 G20 정상회의 기념품으로 선정된 와요라는 호두정과를 파는 곳이에요. 호두정과 외에도 다른 제품도 이것저것 있었는데 전 꼭 호두정과를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엄청 많고 심지어 호두정과는 이미 품절이어서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려는데 B급 제품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좋았어요. 전 어차피 혼자 다 먹을 거라 하나씩 포장 안 해줘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맛은 어땠냐면요. 아주 맛있었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호두를 물엿으로 감싼 게 다인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생크림이랑 커피향이 나는 무언가도 같이 들어갔다고 해요. 아니, 그래서 그랬나? 여하튼 맛있었어요. 근처 가시면 꼭 드셔보세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동네 카페에 꼭 가보고 싶었는데 한 곳은 구글맵에 있는 정보와는 다르게 문을 닫았고 다른 한 곳은 만석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버스를 타고 다시 번화가로 나가서 커피를 마시기로 했어요. 급하게 다시 찾아온 곳은 혼마치역 근처에 있는 아오마 카페인데 크기는 아담했어요. 여기에서 아이스 라떼와 따뜻한 라떼를 시켜봤는데 커피 맛있었어요. 특히 따뜻한 라떼가 맛있었어요. 커피가 부드럽고 고소하다는 표현이 정말 잘 어울렸어요. 오사카 여행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사카 편을 만들면서 처음으로 녹음을 해봤는데 많이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봐요.